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회의 상황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입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상권 분립 원칙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제청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1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청 전에 기존에 추천된 4명 모두가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새로운 후보군을 다시 추천받는 방안을 검토했고 법원 행정처장은 그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락했을 뿐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김승원 간사는 질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서영교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법원 행정처장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구상했을 리가 없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이런 각본을 짜느라고 회의에 늦게 들어온 것입니까?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법사위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각으로 늦게 개의되었습니다. 질문에 이어 곧바로 의사진행 발언과 증인 채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 지연 논란의 본질은 제청 방식도 행정처장의 전화 여부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고 그 결과 작금의 지연 사태까지 벌어졌느냐가 핵심입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명확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는 동의권을,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헌법기관이 대법관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헌법에 존재합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이른바 사전조의를 구실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뜻을 받아 적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헌법에도 없는 사전 제각권을 부여하자는 위헌적 발상과 다름없습니다. 대법관 제청이 수개월간 지연되는 동안 언론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청와대가 대법원에 어떤 요구를 했느냐입니다. 청와대가 특정 후보의 제청을 고집한 사실이 없는지, 특정 후보를 선호하거나 배제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없는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누가 대법원과 접촉했는지부터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핑계삼아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까지 대통령이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국회에 나와 이번 사태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될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은 한 말씀 하실 분 있으세요? 어떤 재판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재판관을 찍어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 지금 이렇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을 딱 찍어서 그 대법관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범하고 또 헌법을 위반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국에 거꾸로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고 또 이번 또 법사위 질의를 통해서 얼마나 청와대가 사전에 직권을 남용해서 대법관 인사에 관여했는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최고법원은 최고법원의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이 다양해야 그 나라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헌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었던 특정 법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있는 헌법재판관과 부부관계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최고법원의 구성의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부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다 장악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법원장도 오랜 고민을 한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고민은 굉장히 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2014년 무렵에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상 대법관의 임명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 그 임명을 동의를 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시켜 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의 힘을 빼고 또 특정 세력에 아니면 특정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의 입김을 좀 더 주입시키겠다는 의도 아니었나 싶은데 그 의도로 저는 대법원장 추천위원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생기면서 사실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거의 무력화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생트집을 잡으면서 직권남용 운운하고 대법원장 불러내고 그 다음에 왜 그걸 전원합의부에 올렸나. 전원합의부에 올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송지휘권의 재판장의 고유한 권리인데 그러한 것들까지 문제 삼으면서 지금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꼭 올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반드시 중지돼야 되고 이거야말로 정면으로 권력 분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권력 분립 침해는 한동안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법원 밖으로부터의 권력 침해나 아니 상권 분립 침해나 아니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태도는 한동안은 그러한 시도가 없었다고 우리 스스로 느끼고 지내왔었는데 민주당 정권이 그리고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그러한 부분까지도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는 외부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태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둬야 되고 그것이 바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손봉기, 김성수 두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5달 넘게 제청을 미룬다며 직무유기라 몰아세우고 탄핵까지 꺼내 들었던 민주당은 막상 제청이 이루어지자 이번에는 관례를 깼다며 국회에서 부결시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서면으로 보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제청을 안 하면 직무유기고 제청을 하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입니까? 무엇을 해도 탄핵감이라면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찍어놓고
트집 잡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미리 협의하라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관례를 들이대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짓밟는 일입니다. 사전에 조율을 거쳐야만 제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청권이 아니라 결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대통령의 결재판 아래 두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평소 관례를 허시짝처럼 버리던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지난해 국민의힘이 헌정사의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하자 서영교 의원은 임기가 2년이라는 법조문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관례를 깰 때는 법조문 뒤에 숨더니 이제 와서 헌법에도 없는 관례를 들이댑니다. 자기들이 깨면 개혁이고 남이 하면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에 올리고 또 통과시켰습니다. 이유서에는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사유를 묻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인지는 법원의 소송 지휘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재판부를 불러 세워 왜 그렇게 심리하기로 했느냐고 따지겠다는 것은 대놓고 재판에 손을 대겠다는 선언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입니다. 민주당이 근거로 든 국회법 121조 제5항은 대법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출석과 답변 의무를 지우는 것과는 다르게 5항에는 그러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삼권 분립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법사위가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정 그렇게 하겠다면 앞으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대통령이 나오십시오. 대법원장을 불러 세워놓고 대통령은 예외입니까? 사법부를 대통령 아래에 두겠다는 것 말고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제청권자라 그 제청권 행자의 문서가 있어서 나와야 된다면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똑같은 평면에서 국회에 나와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의 공백을 걱정한다는 말도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제청을 받아놓고 부결부터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면 걱정한 것은 공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주지 않는 사법부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소나기에 넣으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